이슈인투데이입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금정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상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 지역 주택조합은 조심해야 한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경상대학교 부동산 경영학과 한윤기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이 예컨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진 주택 소유자가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서 조합을 결성하여 부산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들으면은 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워낙 주위에서 좀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무주택자 또는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능하고요. 만약 주소를 옮기든지 무주택자라든지 1가구 1주택을 넘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원이 되었을 때 만약 조합이 계속 설립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지체됐을 때는 더 이상 주택을 사지 못하고 장기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문제, 금정구에서 일어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이제 항의를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 발단이 정해진 비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사안입니까? 그렇죠. 이 윤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65.9%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이 조합원의 50%와 그 다음에 우리가 80%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입 요건에 우리가 해당되어서 금정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합원들이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 더 이상 조합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걸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기준은 80% 이상인데 69.5% 대략 10% 정도는 없었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문제점이 이 조합 추진위원 측에서 69.5%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조합 인가 신청을 했는지 이 의문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주민들도 뭐 일단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가장 광고라든지 이 학대 광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합원들을 기망하면서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토지 확보에 대한 우리가 이 조합 추진위원 측의 말만 믿고 가입해서 우리가 문제가 야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 쪽에서는 금정구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84%로 설립인가를 해준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사전 협의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금정구청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 해줄 리는 없는 것이고 그 사전 협의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69.5%의 토지를 확보했으면 나머지 국공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토지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합 설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69.5%의 토지 확보 상태에서 우리가 조합 인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조합 설립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히 무산이 됐으니까요. 아니죠.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요건을 보완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합 추진위를 믿지 못하게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의 문제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합원에 가입하면 계약금을 3,400만 원 겁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도금을 3번 정도 납부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예. 이 계약금을 가지고 토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금이 이제 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서 3,3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 조합 추진위에서 한 270억 원 정도의 돈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 확보한 돈을 가지고 토지 확보하고 기타 용역비로 쓰고 나니까 이 돈이 이제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 중도금 납부를 해야만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합원들이 협조를 안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토지 확보도 하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공사나 뭐 구청에서는 어쨌든 잘못이 없을 테고 시공사나 이쪽은 책임은 없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조합이 설립되면은 시공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합 설립되었을 때 시공해 주겠다는 하는 의향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주민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뭐 어떻게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은 당장 주체가 없네요. 주체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주체가 되죠. 그렇죠. 지역주택조합 자체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이 내 집, 내 돈, 내 힘으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해서 내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동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런데 분양 대행사에서 처음에 이제 이 분양 대행사가 우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할을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원이 모집된 상태에서 이 조합원이 주체가 되면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분양 대행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는요, 조합원들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분양 대행사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나면 그다음 계약 탈퇴가 가능해야 되는데 탈퇴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약금 3,300만 원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추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추가 대출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가 이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80%의 우리가 요건만과 토지 확보만 되면 되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95%의 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많아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 중도금을 계속 납부해야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한번 자기가 잘못 발을 디딤으로 인해 가지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례가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잘못되면은 정말 한도 끝 없이 수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이 조합원들, 주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탈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탈퇴를 하더라도 계약금이라든지 토지 확보, 계약금을 가지고 토지 확보하고 분양 대행사에요 업무비로 쓰다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탈퇴하더라도 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탈퇴하더라도. 그래서 이 조합원에 한번 가입한 이상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추가 대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조합원들은 많은 고민과 우리가 눈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역주택사업 절차하고 일반 주택사업 절차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면서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먼저 모집합니다. 분양대행사가. 그러니까 분양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조합원의 계약금을 가지고 토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토지 확보가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데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토지 확보한다는 거. 일반 사업은 우리가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렇죠.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분양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땅을 누구 돈으로 사느냐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땅을 사 놓으면은 일단 그거 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는 그 돈이 들어오니까 건설을 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처럼 땅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땅을 살 경우에는 땅을 제대로 다 못 산다면은 이번 금정구의 사례처럼 이렇게
될 테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성공할 예.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 합니다.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예. 우리가 계속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하는데 한 41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마무리된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시민들이 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느냐 하면 예. 이 일반 재개발, 재건축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후 불량화 요인이 되는 주택을 위주로 해서 예. 공공복리 차원에서 50%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되고 75%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예.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는데 반해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땅을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토지 확보를 하고 50%, 80% 하고 그럼 95% 돼야만 사업 시행인가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되겠네요.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예. 지역주택조합을 지어서 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안 해주겠죠. 예, 예. 그래서 토지 확보에 난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가가 낮은 예. 외곽지에 가능합니다. 근데 부산처럼 시가지에 토지 가격이 높고 싼 값으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보통 가입을 하면은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이군요. 그렇죠. 이 지역주택조합은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4년, 5년 정도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은 10년 이상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시공사의 문제라든지 예. 기타 조합 업무비 문제로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싸게 20% 정도의 토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0%의 확률을 가지고 20%의 저가로 토지를 아파트를 매입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시청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예, 예. 조심해라고.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3년, 14년까지는 한 20건, 27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가 15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100건이 넘어섰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예. 이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재개발, 재건축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5천만 원에서 1억 올라가니까 같은 조합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예.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예. 조합이란 의미에서 같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이 지역주택조합은 당첨만 되면 예.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좋은 아파트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착순입니다. 예, 예. 선착순이다 보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보니까 우선 분양 사무실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흥분해서 우리가 나도 우리가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선착순이 우선이고 예. 그리고 청약주택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야만 우리가 일반 아파트 분양을 받지만 우리가 주택 청약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약저축 없이 또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런 함정에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지역주택조합이 뭐 모두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어떻게 예방책 같은 거 없을까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지금은 예방책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탈퇴가 중요한데 예. 탈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탈퇴를 하더라도 만약 소송을 통해서 탈퇴를 하더라도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업무 보조비라든지
그다음에 계약금 쪽으로 들어간 비용이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탈퇴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피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일단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예. 먼저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2017년 6월부터 예. 새로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 조금 더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인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서 만약 우리가 계속 우리가 분양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네네. 우리가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뭔가 좀 보완책이 생기는 거군요. 예, 보완책이 생기지만 가입을 한 순간에는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가입을 하는 순간 마음의 고생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조합원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그러면 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만 예. 우리가 분양대행사에서 대부분 우리가 토지 확보를 95% 완료 예정이란 말을 붙입니다. 뭔가 될 것처럼. 예, 그리고 80% 우리가 조합 설립 예정 이렇게 예정이란 말을 붙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때 예정이라는 글자를 안 보고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윤산 마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허위 가장광고라는 말이 예정이라는 말을 붙은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도 예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되면 시공을 해주겠다 예정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대개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군 브랜드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군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도 주택을 지어준다는 조건은 하나의 수익으로서 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면 건설업체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뒷끝은 항상 예정이라는 말이 붙어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굴리는 거라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현명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뭐 가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